17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다가구 주택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경매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먼저 제가 보기에는 누가 지분으로 샀는데 협상이 안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나온 물건으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저의 또래 애들이 건설회사 다닐 때에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가 15평짜리, 17평짜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극동 아파트, 무슨 가락 아파트 뭐 이런 걸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애들이 좀 크고 뭐 하다 보니까 몇몇 애들, 우리가 이제 중동에 갔다 오고 뭐 하는 바람에 상당히 그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보면. 그럴 때에 제 건설회사의 동기로 있던 애들 몇 명이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상계동으로 옮기는 걸 봤어요. 12평에 살다가 32평짜리 옮겨가니까 궁궐이라 그러고 자기네 집들이 한다고 오라 그래서 밤새도록 가서 술 먹고 고스톱 치고 그랬었어요.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걔네들을 나간 애들은 다시 강남으로 못 들어와. 두 채 팔아도 못 들어와. 근데 지금 얘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서울 시내가 포화가 상태가 돼서 서울시 주변으로 빠진 김포, 고양, 뭐 일산 뭐 이런 식으로 뭐 경기도 광주 뭐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 빠진 사람들이 다시 서울 시내로 못 들어와. 똑같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남에서 강북으로 옮겨온 사람이 강남으로 못 들듯이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이 변두리로 빠지고 나면은 다시 서울 시내로 못 들어오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은평구에 이 땅이 다가구 주택 22평짜리긴 하지만은 가격이 한번 떨어지고 3억 4,500에 강북이지만은 이 은평에 땅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양도소득세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사두라고 얘기합니다. 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저는 권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게끔 되면 이 서울 시내에 올라가는 거와 이 주변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거 올라가는 거하고는 얘기가 또 달라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도시 지역의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면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도시 지역의 3종 일반 주거죠? 도시 지역의 3종 일반 주거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아파트 후보지라는 뜻이에요. 18번째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동 토지 2,757분에 1,191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왜 이렇게 지분권자가 많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분권자가 상당히 많죠. 이러다 보고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뭐 부평개발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갖고 있던 지분만 지금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건물이 없이 땅만 경매로 나왔잖아요. 땅만 경매로 나와가지고 지분으로 나왔을 때 잘르자 그러면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여기는 지분권자가 엄청나게 많죠. 4,732, 뭐 42, 34 이렇게 많죠. 때문에 이거는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이렇게 판결 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있다가 1년 반 있다가 다시 팔린다고 하더라도 땅값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다시 이것을 낙찰을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렇게 땅이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잘라갖고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한 3개 정도로 분할해서 택지로 만들어서 팔려고 이렇게 준비됐던 게 아닌가 싶어놓고 요거는 바닥에 이미 허가를 받아서 바닥에 국물이라도 쳐놓은 게 아닐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이것도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3차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땅 3차까지 안 떨어집니다. 이게 지분권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분권자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네? 얼뜻 보면 적은 게 좋은데 돈 버는 데는 지분권자가 많은 게 좋습니다. 공자우선에서 안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지분권자가 많기 때문에 입찰 가격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돈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번에 얘기했나요? 제가 부동산 투자의 새끼손가락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들어볼까?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가면서 제 새끼손가락이 만약에 물에 걸려서 떨어졌다고 가정하십니다. 저희 우리 박씨 아저씨께서 주워가지고 내 새끼손가락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다가 경매를 내놔요.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쓰레기지. 100만 원 사는 사람 없어. 10만 원 없어. 만 원 없어. 버렸어. 버렸더니 저기 옆에 있는 의진이가 얼른 주워다가 나를 찾아왔어. 너 혹시 이거 필요하지 않냐고 나보고 사였냐고 난 사이지 안 사이지? 난 사이죠. 남에게는 쓰레기지만 나한테는 보물이란 말이야.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 그런 걸로 골라낼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뭐야? 쓰레기. 어떤 한 사람에게는 보물. 10사람에게 팔 수 있는 부동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팔 수 있는 부동산이 필요한 겁니다. 대부분이 10사람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걸로 고르는데 저는 10사람이 좋아하는 부동산은 안 고르고 한 사람이 필요한 부동산을 골라서 그 사람한테 팔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지분권자가 많다. 뭐하다. 머리가 아플 것 같지만은 지분권자가 많든지 안 많든지 돈이 되는 물건입니다. 왜? 지분권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하니까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팔아서 나누자. 송달을 3명한테 할 거를 10명한테 하는 거거든요.
손달 비용이 5만 원씩 더 들어가서 15만 원 들어갈 건데 75만 원이 들어가. 그러니까 5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야. 그렇죠. 50만 원 더 들어가는 게 나빠. 몇 천만 원 버는데. 무슨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따라서 부동산은 여러 사람이 필요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에게 필요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부동산을 찾아내는 것이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제주도 애월읍 토지 매각 99평인데 3억에서 2억 1,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땅입니다. 한국 사진 보면 여기 집이 있었죠. 집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집이 없어서 허물었습니다. 집이 허물었고, 자 보십시오. 여기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죠. 여기 앞에 임야가 이렇게 땅이 있는 겁니다. 임야가.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도로 있는 데서 임야를 거쳐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아무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를 대놓고 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담장을 막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디로만 들어가느냐? 여기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는데 1위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1위로. 그러니까 1위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이 안에 집이 있었던 거를 그 집을 허물고 집을 새로 지려다가 아직 짓지 않고 컨테이너만 갖다 놓은 땅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출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은 집이 없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얼른 보면 일로도 진입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쪽으로만 들어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애월읍에 있는 하귀리에 보게끔 되면 약 484m는 500m 아니면은 우리가 바닷가에도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토지 건물 전체 매각. 이것도 특수 경매가 아니고 일반인데 6억이 지금 4억 2천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이 저거는 권리 분석상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도 뭘 했는지 몰라도 가압류가 이렇게 많아요. 가압류가 많아갖고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오른쪽에는 창고가 있고 여기 주택이 있거든요. 감질밭이나 뭐 이런 것을 뭐 크게 했나 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면 뭐냐면 여기 보면 인지 뭐 유용이라고 여기에 보면 따로 창고 같은 게 있고 요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창고 따로 집 따로 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왼쪽에 있는 요 집을 한번 투자하면 좋겠다는데 우리 박사님 한번 보세요. 여기 옥상에 올라가 갖고 이렇게 저거 만들어 갖고 집 만들어 놨죠. 여기 올라가서 애월읍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소주 한잔 먹고 회 먹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어 옥상에다. 어때요? 전망대 만들어. 잘 만들어 놨죠. 방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생각해서 만들어 놨네. 여기서 한라산 소주 한 병 사다가 회 한 접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 불복 아니, 제가 제주 자체는 아닌가 보다. 아니야. 그냥 건축법을 얘기해 줄게요.
옥상 있죠, 옥상. 예. 옥상에서 위에서 내려다 봐가지고 옥상의 면적의 8분의 1은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고 불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옥탑방이라고 하는 것이 옥상이 넓으면은 8분의 1이면 그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단 위에 쓰면서도 그걸 더 만들어갖고 옥탑방이라고 만드는 게 그런 게 건축법에 의해서 항공사진으로 내려봐서 그 면적의 8분의 1 이내면은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 그거 안 들어가겠네.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보면 건축법을 배우면은 그런 거 다 배우게끔 돼요. 넓게 져서 먼저 저기 우리 저기 뭐야 그 조여사님 건축법 공부 안 했나? 안 들을 게 없어요. 없으니까 바다가 머리에서 날아가 버렸지. 21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광주광역시죠. 서울에서부터 광주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 돈이 되는 거야 되는. 자, 보십시오. 건물 매각 체외인데 건물은 김덕철입니다. 공의자면서 채무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죠. 여러분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이게 문육임이 있죠. 김덕철이가 있죠, 여기. 여기 문육임이가 엄마죠. 그렇죠. 모친이잖아요. 보게끔 되면은. 예. 문육임이 엄마죠. 그럼 우리가 지금 김덕주 지분을 샀다고 가정합시다. 사가지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을 하면 문육임이가 덕원이 집에 가야 돼? 덕철이 집에 가야 돼? 누구네 집에 가? 받아주는 데가 있고. 아니, 받아준 데가 아니라 이런 거를 낙찰을 받아갖고 내가 갔더니 마음대로 하라 그래갖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 딱 집어넣더니 제일 먼저 전화 온 사람이 제일 큰 며느리가 전화가 와. 무조건 해. 얼마에 파실 겁니까? 말씀만 하세요, 야. 왜? 그거 우리 집은 안 사면 그 시어머니가 자기네 집에 올게 생겼거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얼마를 주더라도 된다? 사놔야 되니까 누가 산다고? 며느리한테도 바로 전화 오더라고. 난 이런 거 경험을 한 게 한 대여섯 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동생들이나 뭐 이렇게 있어갖고 여자 동생이 저기 뭐야 지분 경매로 나뉘었다 보니까 거기에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엄마를 모시고 살다가 한 3년 전에 헤어졌더만 겨우 헤어지고 다른데 아파트 사갖고 나왔더니 그거 팔아서 그 시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손가락입니다. 이런 게. 이런 물건도 나중에 이런 거는 강제경매로 4,70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4,700을 취하를 시키지 않고 우리 물건을 사야 되지. 취하가 된다고 보지 않아. 아까 좀 아까는 가격이 이게 뭐 몇백만 원 이러면 취하되다 보니까 우리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흔적도 남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는 돈이에요. 양도세 해당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대로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먼저 보냈던 건 1,000만 원, 300만 원 흔적도 남지 않고 그냥 영수증 하나 써준 걸로 그대로 남는 돈이에요. 이건 낙찰. 근데 이거는 보면은 방금 빚이 많잖아요. 이게 취하가 안 되고 이거는 낙찰자한테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은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대부분 이런 거를 할 때는 우리 수강생들이 그 몇 명이 어울려가지고 우리 그 법인을 제가 갖고 있는 법인을 빌려갖고 투자한 것이 한 6, 7번 됩니다.
저한테 이제 몇 명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투자하자고 몇 명이 이렇게 했는데요. 개인을 하고 보니까 교수님 좀 그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빌려주고, 나중에 저기 뭐야, 세금 내라고 했을 때에 세무사한테 맡기거든요. 세무사가 세금이 얼마라는 걸 딱 띄워주고, 그러면 세무사가 딱 띄워주고, 그 나머지만 가지고 투자한 사람씩 딱 나눠 갖고 그냥 털어버리는 게 꽤 있었어요. 자기네들 이름으로 투자를 하죠. 근데 예전에는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었기 때문에 저기 지금 됐는데, 요새는 지금 양도소득세 10%, 20%를 내요. 20%를. 그때는 이 양도소득세 20% 내고 법인세 10% 내도 30%만 뛰는 거니까 일반 투자자도 자기들 내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가는 거죠. 양도소득세 20%, 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20%, 법인세 10%, 30% 뛰거든요. 처음에 우리 작년 그 엑스대법 바꾸기 전에는 양도소득세 없었어요. 그러다가 뭐 하다 보니 양도소득세 10%가 생기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시 20% 이번에 올린 거죠. 김덕철이 김덕환이 해갖고 이렇게 보면 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건물은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어떻게 된다? 갖고 있는 겁니다. 사진 토지 면적에 비해 집이 되게 커 보여. 22번째입니다. 화성시 사공리 토지 건물 전체 매각. 이거는 권리분석상으로 대항력인 임차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가장 평범한 물건이고 군포농협에서 설정을 한 거고, 여기에 보면은 그 확정도 없고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 9천만 원에 저기 뭐야 그 뭐야 세를 들어가고 있는데,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찰자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보면은 뭐 안 나가면 어떡하겠느냐, 어떡하느냐. 이거 보면 이 사람이 돈 하나도 못 건지고 그냥 나가야 되다 보면은 이런 사람 경우에는 상당히 손해가 많겠죠. 그러니까 안 나간다 버틸 수 있는데,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원에 저기 가서 인도명령 신청하면은 안 나가면 강제 집행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한 1, 2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강제 집행을 하느니 내가 한 1, 20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나가라 할 수 정도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나가고 하는 것은 옛날 얘기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주택이 4억 2,300짜리가 어떻게 한다? 2억 1,000까지 떨어졌어요. 보게끔 되면은 집 상태는 상당히 좋은 거고 동네도 좋아요. 보면 이렇게 택지를 개발이 돼서 딱 만들어져 있는 곳에 집이 이렇게 있고, 동네가 형성돼 있는 곳에 이렇게 집이 돼 있는 거죠. 뭐 제가 보기엔 이거 4억짜리가 지금 2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충분히 투자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잠깐 열어볼게요. 제가 시골에 어떤 땅과 건물이 경매로 나왔더라. 났는데 1억 2천짜리가 6천까지 떨어졌더라고. 그럼 내가 6,500 주고 샀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아침에 버스 2번 들어오고 저녁에 2번 들어오더라고. 이게 팔려요, 안 팔려요? 팔려, 안 팔려? 팔려, 안 팔려? 아,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시가의 80%에 넣으면 다 팔려요. 버스가 한 개도 안 들어오는 곳이라도 시가의 80%는 팔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집은 감정가에 팔 생각하지 말고 시가의 80%에 팔겠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80%에 팔고 나오고, 낙찰 받지 못하면 그냥, 항상 경매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할 것은 버스를 놓치면 리무진이 온다는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끔. 버스 놓치니까 뭐가 오더라고요?
리무진이 와요. 버스를 올라타고 나면 뒤에 리무진이 와도 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느긋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질르지 말자. 질르지 말자. 근데 이제 조금 아까 강의하기 전에 안 질르니까 다 떨어졌다고 나한테 이르는 거예요. 스물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 좋아요.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지목이 임야인데 농지증을 필요하다고 농지증 조건으로 경매가 지부는 겁니다. 이 보게끔 되면은 지목은 임야인데 오래전서부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법 대상의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 받아서 농지증을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지적과에 가서 농지로 바꿔달라면 지목을 그냥 농지로 바꿔줍니다. 이건 농지로 안 바꿔줘도 여기다 집을 지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지목이 임야라도 농지전용 부담금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목과는 달리 농지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황과 지목과 관계없이 3년 이상을 농사를 진 것은 농지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목이 임야라도 뭐에 해당돼? 농지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 여기 폐 건물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있는데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천 몇백 평에 보면 이쪽 한쪽 구석에 폐 건물이 있는데 한 필지가 이렇게 큰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뭐야 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게끔 되면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단이 하나 둘 3단으로 이렇게 있는 논으로 보이죠, 논. 논으로 보이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 지목은 임야지만 논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 수년간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법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이 있는 건 어떤다? 건물 이거 당진군청 가서 어떤다? 철거해달라. 철거해달라 그래서 철거해서 도움을 받고 철거를 싹 해버리고 여기를 새롭게 개발을 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보면 여기는 당진이기 때문에 괜찮은 곳으로 보고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 저기 뭐야 우리 그 박사님 계신데 이제 저기 뭐 제가 한 달 전에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부산에서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이번에 정년 퇴직했다고 해서 소주 한잔 먹다가 같이 소주 한잔 먹거든요. 그래서 나 뭘 하냐 해서 이런 거 한다 그랬더니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집만 잘 사면은 이런 땅 찾고 있다가 자기가 나무 심이라는 거 심어 놓고 있다가 팔라고 할 때 해놓으면은 그런 나무를 심으면 돈이 된다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다. 그 우선 뭐냐 그랬더니 오늘은 회 한 접시만 사니까 한 개만 가르쳐 주는데 단풍나무 다음번에 좀 더 비싸게 사면 좀 더 좋은 나무 가르쳐 주게 그러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땅을 사가지고 바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새는 수익을 올릴 때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매같이 내가 은 것이 아니라 심어놓고 지가 잘 자라는 나무를 심어놓는 것도 투자예요. 나무를 대서 돈을 벌지만은 그 사이에 땅값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로 할 때에 농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 당진시 여기 순성면 여기 보면 위치도 괜찮아서 한번 이런 땅 정도는 투자해볼 만하지 않나. 제가 제 자랑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제 자랑이 아니라 이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이것이 진짜 농지경매다 토지개발원 토지개발2 해갖고 네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정규 과정을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까지는 금요일 날 했는데
2월 달서부터는 매주 월요일 날 합니다. 월요일 날 오후 3시 30분서부터 6시까지 2시간 반에 걸쳐서 4회, 한 달이 4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달에 맹주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3월 달에 농지, 4월 달에 토지개발 2, 5월 달에 토지개발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끔 돼. 한 과목당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내면은 한 달 들으면 또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잊어먹어. 그럼 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래. 그럼 또 들을 때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돈 내야죠. 1년 동안은 안 받습니다. 언제까지 안 받는다고? 1년. 1년. 그 우리 조 여사님 1년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었어? 확실해? 24번째입니다. 김해시 안동 토지 일부 지분 건물은 다가구인데 건물은 전체 매각입니다. 토지는 일부 지분입니다. 세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는 지분이고 한 필지는 전체입니다. 이것이 3억 8천짜리가 1억 1,600까지 딱 50%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거는 투자를 해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대지가 세 필지죠. 근데 요거는 전부 다고, 요 필지는 전부 다고, 요 필지는 69 중 46이죠, 요거. 요거는 0.2평 중에 0.66이죠. 이거는 접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요거는 그래도 50% 이상은 맞는 건데, 이게 어떤 건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건데, 요게 한 필지거든요. 요거 한 필지는, 요거는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요 쪼가리 있죠, 요거. 요 쪼가리는 아까 0.6평이라는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211분에 141이면은 반 이상 되는 거죠. 그것이 요 지분이에요, 요 지분. 요 지분이거든요. 봤더니 여기 건물이 요 땅 지분으로 여기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으로 들어간다? 지분으로 같이 사장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이 땅에 침범을 했기 때문에 지분을 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 땅으로. 나와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 담장이 쳐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앞에 여기 땅, 여기 건물이 있는 땅하고 여기 조금 침범이 됐고, 여기 이렇게, 여기 하얀 줄이 있는데 요만큼이 지금 50%, 60%를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담장 안에 있죠. 제가 이거는 보기에는 취득시효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취득시효로 해서 나머지를 갖고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집이 이렇게 완전히 세를 주도록 만들어진 집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세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세를 받고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500만 원에 20만 원, 2천만 원에 10만 원, 17만 원, 15만 원, 17만 원, 15만 원, 17, 22만 원, 32만 원, 20만 원이면 52만 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저기 2억 투자해갖고 60만 원 나온다? 2억 투자해서 60만 원 나오는 거 있어요, 한 달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한 달에 60만 원이면 1년이면 700만 원인가요? 700만 원이면 년 350만, 1억에 350만 원이죠. 년.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저는 지금 이 해볼 만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한번 추천을 해본 겁니다.